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고수압 워터젯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스탠탑 비뇨기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전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이제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면서 삶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적 치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수술 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해소가 되었고 수술적 치료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아쿠아블레이션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등의 여러 증상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고 나니 빨리 이 병을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설명도 듣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니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들은 부작용이나 재발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수술법이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또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수술법이 이제 기존에 많이 행해지던 수술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그 내시경을 통해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식의 수술이 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전립선 요도를 확장시켜서 전립선에서 소변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수술법들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 모두 어떤 종류든 열을 이용한 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한 손상이 전립선 주변에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인 발기부전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게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립선을 다른 방법으로 절제를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고수압 워터젯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쿠아블레이션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로봇을 통해 수술이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술 시간에 획기적인 단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이 1차원적, 2차원적으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아쿠아블레이션은 3차원적으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서 홀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술 시간의 단축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수술 시간이 빨라진 장점이 있고요. 더 정교하게 수술 범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면서 안전하게 전립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홀랩이랑 비교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홀랩 수술 같은 경우 이제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확률이 1%에서 2% 정도 있었다고 보고 사정장애, 이제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많게는 70% 이상도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이 장기 부작용,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정장애 같은 경우 10%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 수술 시간은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내 30분 근처에서 수술 시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후 회복 시간은 보통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루 이상의 입원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 후 이제 소변줄이라고 부르는 이제 도뇨관 같은 경우 하루에서 이틀, 3일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자극 증상이나 출혈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각한 운동이라든지 이제 완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한 달 반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또 수술하는 과정 내내 수술하는 의사가, 전문의가 수술 범위를 결정하고 수술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로봇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의 문제로 인해서 수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홀랩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 수술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의 수술 결과를 비교했을 때 수술의 성과가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요속이 덜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제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홀랩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 이 아쿠아블레이션의 전립선을 열어주는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수술의 효과는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된 부작용은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기 때문에 더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24년 1월 거의 2월이 다 돼 가는데요. 기준으로 600건 이상 700건에 다다를 정도로 많은 수술 건수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큰 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이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갖고 있고, 홀랩이나 아니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법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이라든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 부작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회복 시간 혹은 이제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 중 로봇 워터젯 수술, 아쿠아블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